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겪은 일이다. 그날 나는 역의 홈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내 옆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커플이 있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홈의 노란색 선 안쪽에 서 있었다. 그 커플은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꽤 귀여운 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러운 기분으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열차 쪽으로 향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에 그 커플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커플도 시선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커플 앞을 지나칠 무렵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전철로 뛰어들었다. 팡 하고 딱딱한 물건에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뒤를 이어 전철이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멈췄다고는 해도 역을 통과해서 지나치는 열차였다 보니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터라 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였다. 선로에는 여자아이의 잔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결코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 거지? 아까까지 분명히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뛰어드는 순간에도 즐거워 보였는데.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역무원 몇 명이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탓에 말을 더듬여 네 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역무원은 그러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오면 사고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철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 자살사고 외에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검증과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친구에게도 역무원이 말을 걸고 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완전히 혼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증언을 하기로 하고 역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역무원의 안내를 받아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곧 역무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대로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가져서 나에게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정직하게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 여자아이는 자기가 열차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밀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전철로 뛰어들었던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뛰어들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네, 감사합니다 라고 수긍할 뿐이었다. 방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도 냉정한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이런 상황입니까? 경찰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자살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갑작스레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마치 산책이라도 가듯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죽는다고 마음속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들뜨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언것에 홀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내가 보았던 전철에 뛰어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에 끌려 들어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나가사키에 있는 어느 호텔의 이야기다. 실제로 존재하는 데다 아직도 영업 중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후쿠오카에 사는 친구 5명이 오토바이로 나가사키까지 여행을 갔을 때였다. 당일치기로 둘러보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꽤 걸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루 묵고 돌아가기로 하고 그 호텔에 묵게 되었다는 것이다. 각자 싱글로 한 개씩 5개의 방을 빌렸다. 그중 A군은 601호에 묵게 되었다. A군이 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창문이 열려있던 탓에 커튼이 부스스 흔들렸다고 한다. A군은 분명 창문을 닫았던 것 같은데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또 한동안 눈을 감고 있자니 커튼이 부스스 흔들리기 시작하고 창문이 열려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A군은 옆방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친구는 그저 비웃고 제대로 들어주지조차 않았다. 원래 귀신 들린 호텔에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대. 그 말만을 남기고 친구는 전화를 끊었다. A군은 겁을 내며 머리맡에 달려있는 그림을 겁내면서 뒤집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A군은 방의 불을 모두 켜놓고 커튼이 흔들리는 것을 노려보며 밤을 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구 4명을 모두 방에 부른 A군은 어젯밤에 불가사의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같이 방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친구들은 A군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림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침대 아래, 의자 아래, 벽에 구석진 곳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것이다. 5명은 겁에 질려 호텔을 나와 그대로 후쿠오카로 돌아왔다고 한다. 호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호텔의 601호는 그대로일 것이다. 만약 나가사키의 호텔에 묵게 된다면 601호는 피하길 바란다.